이 급매물을 출회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런 급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바로 공포와 불안감입니다. 입주 물량의 증가, 전세 대출금 금리의 상승, 주거 비용적인 측면, 이 세 가지가 역전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전세가 급매물을 만든다. 과연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가율이 상승하면 매매가가 상승한다는 정설이 과연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 가격의 급락이 지속되는 현상을 한국부동산원의 시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1년도 대비 22년도의 전세 가격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지역, 서울, 경기, 세종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하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 지속되는 전세가의 하락이 매매가의 하락 압력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세 제공업체 KB국민은행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국적으로는 마이너스 0.58이지만 서울은 0.79, 그리고 경기도는 0.09. 서울 중에서도 강북보다는 강남의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지속적으로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확장을 해보면 5대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시 등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경기도의 하락세, 수도권의 하락세, 특히 강남의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가 급락이 역전세 상황을 만들고 매매가가 급락하는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 이 경우는 손실을 보고 판 경우가 되겠고요. 소위 손절매가 되겠습니다. 전세가가 최고가 15억 가던 것이 8억으로 떨어졌고, 매매가는 23억 8억 가던 것이 23억 8천 가던 것이 16억 8천으로 떨어진 사례입니다. 이 단지는 바로 송파역에 인접하고 있는 헬리오시티가 되겠습니다. 21년 최고가가 15억의 전세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8억대로 떨어졌죠. 전세 하락폭은 7억, 적게 잡아도 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즉 6, 7억의 하락폭을 나타내고 현재 시세는 8억대의 대부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매도가는 16억 8천입니다. 401동에 20층이 되겠고요. 매수 시점은 22년도 3월 4일 21억 8천만 원에 매수해서, 매도는 22년 12월 22일에 16억 8천에 매도했습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마이너스 5억으로 매도한 것이죠.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이익을 보고 매도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 10억 가던 아파트가 5억대로 떨어졌고, 매매가 16억 3천 가던 아파트가 10억 5천으로 하락을 한 사례입니다. 수원 광교 중앙역에 있는 자이언 힐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이 힐스테이트는 광교 중앙역을 바로 인접하고 광교의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년 최고가가 10억, 23년 1월 전세가가 5억대, 4억 이상 하락한 것이죠. 전세 최고가는 10억이었고 매매가는 16억 3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세가 5억대의 대부분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억 5천에 매도한 842 같은 경우가 매도 시점은 22년 12월 15일이 되겠고, 이 매수자가 산 시점은 8년 전인 24년 11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전세는 8억 5천에 들어있고 실질적으로 팔고 나서 회수하는 돈은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8년 사이에 4억 5천 정도의 이익이 나고 매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주인분은 왜 매도를 한 것이냐? 아파트 임대차 3법에 따르면 21년 9월 3일에 전세 들어온 만기는 23년도 9월 3일이 됩니다. 그러면 매수자는 6개월 이내에, 만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가져와야만이 입주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매도자가 팔 수 있는 기한은 23년도 2월 말 이전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잔금을 하기 위해서는 12월 정도에 매도를 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만기까지 끌고 갔을 때 3억 이상의 보증금을 내줄 돈이 없어서 매도를 했다고 추측이 되는 것이죠. 이상의 두 가지 예를 살펴봤듯이 이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전세가 하락률은 40에서 46%고 매매가는 30% 남짓. 또 하나는 50에서 40%의 전세가 하락이었고
매매가가 3분의 1 정도인 35.5% 정도 하락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전세가의 하락 추세는 매매가 시장의 급매물을 양상합니다. 이 급매물을 출회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런 급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바로 공포와 불안감입니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와 내가 나중에 팔았을 때 지금 값도 받지 못하면 어떡하냐 하는 불안감이 동시에 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시간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그 임대차 만기가 왔을 때 보증금이 같거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3억, 4억을 내줄 돈과 시간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가의 하락은 매매가의 급매물을 불가피하게 불러오게 됩니다. 이후는 역전세와 전세가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세란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다는 뜻이고, 전세난은 전세 물건을 구하기 힘들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는 전세가율이 높아야 과연 좋은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세는 왜 발생하는가? 간단합니다. 전세 수요의 감소, 전세 세입자가 드물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전세 수요의 부재는 왜 발생하느냐? 그것은 첫 번째로 입주 물량의 증가일 경우에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전세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금리의 상승이죠. 금리가 오르면 전세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전세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세 수요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 번째, 매매가가 하락하면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즉, 내가 들어간 전세가까지 매매가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하는 불안감을 임차인들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월세 물량이 증가합니다. 즉, 전세대출 이자보다 싼 반전세 물량이 증가함으로써 수요가 전세보다는 반전세 쪽으로 이동을 하는 수요가 꽤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전세 6억 정도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연 5%의 이자를 계산하면 실질적인 주거 비용은 월 250만 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250만 원이라는 부담이 일반 셀러리맨으로서는 거의 감당을 하기 힘든 것이죠. 그 다음으로 대기 매수세의 월세로 이동입니다. 이건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부의 수요이긴 합니다만 1년 내지 2년으로 월세를 살면서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지면 그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입주 물량의 증가, 전세대출금 금리의 상승, 주거비용적인 측면, 실질적인 주거비용이 너무 크게 부담한다는 이 세 가지가 역전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전세가율과 매매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전세가율이 오르면 매매가가 과연 올라가느냐, 과연 그렇냐 한번 살펴보죠. 제가 준비한 이 6단계의 전세가율 변동 사이클을 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과정을 보면 전세가율에 대한 변동입니다. 전세 가격이 아닌 전세가율의 변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1단계 침체기입니다. 2단계가 지나면 전세값은 서서히 약강세, 약강보합 정도의 수준에서 나타나고, 매매가도 서서히 조금씩 시간을 두고 상승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2단계 안정기라고 볼 수 있고요. 3단계에 가면 매매가는 보합인데 전세가는 여전히 강세로 약간씩 올라오는 부분을 볼 수 있죠. 이때가 전세가율은 가장 높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갭 투자자들이 성행하면서 매매가가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전세가는 계속 부합을 유지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5단계가 가면 매매가가 급속히 상승하면서 전세가를 일부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매매가가 전세가를 끌고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의 매매가가 상승하지 못하면서 하락하게 되고, 전세가도 동시에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때 1단계의 매수에 진입하기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2단계, 3단계에서는 매수의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면 우리가 4단계, 5단계 이 상승 구간에 우리가 투자 또는 실수요자일 경우에 매매를 충분히 이득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1단계 후반 또는 2단계, 3단계에서 매수를 하시면 큰 착오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전세가 급락, 역전세, 급매물 이 상관관계를 살펴봤고 역전세가 부동산 시장에서 얼마나 무서운지를 확실하게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